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보철 교합 형성 시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로 이번 수요 세미나 강의를 맡게 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의 장우형입니다. 이제 임플란트는 현재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과 치료 중 하나죠. 이제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시행하는 대표적인 치과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실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보철을 올리는 보철 수복 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보철 수복 과정에서도 이제 교합을 형성하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연치에서도 물론 교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플란트에서의 교합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다르게 힘에 대한 방어 기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취약한데요. 특히 힘 중에서도 측방력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할 때 힘이 가해지는 교합은 임플란트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교합, 특히 임플란트 교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차에 따라서 오늘 강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교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표적인 교합 양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인 가이던스 오클루전, 견치 유도 교합인데요. 이 견치 유도 교합의 특징은 하악의 편심 운동 시에 견치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피계 관계에 의해서 후방에 있는 구치들이 이게 되는 이제 상호 보호 교합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합 형식을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 구치부에 유해한 수평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군기능 교합입니다. 이제 견치 유도는 견치가 유도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하면 이 군기능 교합에서는 하악의 편심 운동 시 다수의 치아들이 동시에 접촉을 함으로써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교합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측성 균형 교합인데요. 이 교합 양식의 특징은 중심이 그리고 편심이 위치에서 전방과 구치부에 있는 치아들이 모두 동시에 접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접촉하기 때문에 힘을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안정성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측성 균형 교합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의치를 제작하는 환자에서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대표적인 교합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 교합 개념들은 자연치 그리고 의치에 대부분 적용되었던 교합 개념들인데요. 이제 최근 임플란트의 보급화로 임플란트 교합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와 자연치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임플란트의 교합을 형성을 할 때 어떤 다른 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구조적 차이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치와 임플란트 모두 치조골 안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치는 치조골의 위치에 있는 치근, 그리고 상방에 위치해 있는 치관,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조골에 위치해 있는 임플란트 식립체, 그 상방의 지대주, 크라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구조적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페리오돈탈 리가먼트, 치주인대의 유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연치 같은 경우는 치근에 있는 백악질과 치조골 간에 연결을 하고 있는 치주인대가 존재하는 반면에 임플란트의 경우는 이 치주인대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치주인대의 유무에 따라서 이런 생리학적인 차이점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연치의 경우는 이 치주인대가 있음으로써 좀 더 교합 지각의 민감도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치아 자체의 수직적 동요도도 훨씬 더 큽니다. 또한 이 치주인대가 있음으로써 교합 시 충격 감소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주인대가 없고 오로지 골 유착에 기반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치와 비교를 했을 때 교합 지각 민감도도 훨씬 떨어지고 교합 시 충격 감소 효과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힘이 가해질 때 교합 시 치주종으로 응력이 집중이 될 수 있고요. 이 응력이 계속 집중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임플란트 주위골의 상실이나 유착 파괴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선 임플란트 보철의 이런 적절한 교합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이런 차이점들로 인해서 이전 학자들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교합을 형성하는 경우에 자연치와 다르게 임플란트를 좀 더 보호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보호교합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호교합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간략하게 저희가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중심교합 시에 간섭이 없도록 저희가 제작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자연치아보다는 약한 교합 접촉 또는 저위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플란트 중심의 교합 접촉이 집중되도록 부여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와를 형성할 때는 넓은 자유도를 가지도록 와를 형성을 해주고 교두각을 형성을 할 때는 조금 더 둥글고 낮게 그리고 교합면의 경우는 자연치아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교합면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 보호교합에서 주장하는 임플란트의 저위교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가 자연치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저희가 만약 임플란트와 자연치를 동일한 높이의 교합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가볍게 문 경우 이제 치주인대가 있어서 수직적 이동이 가능한 자연치는 근단부로의 이동이 허용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MIP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하중을 더 받게 되면서 교합력이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그림에서와 같이 자연치보다 좀 낮게 약 30마이크로미터의 교합 간극을 주어서 교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 교합을 했을 때 이니셜 로드 후에 자연치가 근단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MIP 상태에서 근단부로 움직인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균등하게 교합력이 분산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임플란트 보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플란트 교합 형태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여주고 또 수명을 늘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임상적 연구와 근거 기반은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저위 교합을 형성을 했을 때 저작 효율의 문제도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현재는 임플란트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교합의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도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임플란트 보호교합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여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임플란트 보철물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합 양식을 부여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먼저 크게는 이제 임플란트 자체는 상호 보호 교합의 형식을 따라서 교합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최대 교두 간 접촉위에서 구치부가 강하게 지지를 해서 전치를 보호해주고 하악의 편심 운동 시에는 전치가 유도를 담당함으로써 구치를 보호해주는 개념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 보호 교합과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위험 요소로부터 임플란트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긴 캔틸레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캔틸레버의 길이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비기능적인 저작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장치를 제작해서 별도로 딜리버리를 해줄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과도한 조기 접촉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기 접촉을 제거를 하거나 교합 평면이나 또는 이제 교두각이 조금 너무 넓거나 혹은 교두각이 너무 가파른 경우에는 저희가
부수적으로 좀 좁게 그리고 완만하게 컷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플란트에서 교합을 형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자연치아의 교합을 따르되 위험한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형태로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합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상황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치부에 있는 단일 임플란트 수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단일 임플란트를 수복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주변 자연치와 동시에 접촉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교두 간 접촉위에서 불필요한 대합치와의 경사면 간 접촉도 제거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더러 환자들 중에 비기능적 저작 습관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갈이나 클렌칭과 같은 그런 습관을 갖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연치열과 동일하게 교합을 형성을 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가볍게 물었을 때 약간의 교합 간격을 부여해주는 것이 임플란트에 유해한 힘을 가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합 평면은 조금 더 좁게 그리고 교두 경사 같은 경우도 좀 더 완만하게 형성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측방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임플란트가 아닌 임플란트 전방에 있는 자연치가 유도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서 교합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 구치부가 이개되도록 교합 형태를 형성을 해주는 게 올바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치부 단일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전치부에 단일 임플란트를 수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치부의 단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인 회복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또 전치부 같은 경우는 신입 위치나 각도가 MIP 상태에서 측방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저희가 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부에 단일 임플란트를 수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자연치와 모양 자체는 비슷하게 설정을 하되 MIP 상태에서는 약간의 교합 간격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 전치부 임플란트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방 운동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임플란트에서가 아닌 자연치로부터 전방 유도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구치부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케이스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단일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경우와 다르게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다시 수복을 하는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구치 본연의 기능인 그 교합 지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호 교합을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위 교합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위 교합을 저희가 형성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자연치의 이동 또는 교합 외상, 파절 등을 좀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방 운동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보철물 전방의 자연치가 하악의 편심이 운동 시에 그 유도 기능을 담당을 해서 구치부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구치부 다수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케이스는 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임플란트 견치 부위 수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합 양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견치 부위에 임플란트가 수복된 경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서로 연결 고정된 상태에서 그룹 펑션 오클루전, 즉 군 기능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 그 유도 기능을 담당을 할 때 발생하는 능력을 여러 임플란트로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 이제 견치 부위가 임플란트가 아니라 자연치 그대로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캐나인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캐나인 가이던스를 부여할 수 있지만 만약 그 견치가 좀 불량한 상태이다. 예를 들자면 치주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견치의 그 원래 그 자리 자체가 부적절한 위치에 위치해 있거나 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주변에 스플린팅된 임플란트와 함께 굶기는 교합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 자연치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인 이제 전치부 다수의 임플란트를 수복하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전치부 그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치부 임플란트 자체는 측방력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이렇게 연결 고정하는 형태로 보철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먼저 이 경우에서도 측절치까지만 전치부를 수복한 경우에는 우리가 MIP 상태에서는 구치부와 교합을 하는 경우 그 교합 간극을 조금 더 형성을 해주는 것이 전치부 임플란트 자체를 보호해주는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자마다 그 교합 간극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환자의 편안함을 좀 평가하는 그 기간을 가진 후에 최종 보철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방, 측방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또 기본적으로 그 임플란트가 아닌 인접해 있는 다른 자연치로부터 그 유도 기능을 얻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로부터 얻어야 되는 경우에는 약한 전방 운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치부 임플란트를 수복하지만 견치 부위까지 수복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의 편심이 접촉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자체가 측방력에 유해하기 때문에 다수의 임플란트들을 기본적으로 연결 고정을 해서 힘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이제 MIP 상태에서는 교합 접촉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루어지게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전치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측방력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임플란트 장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설면 부위를 다음과 같이 좀 평탄하게 형성을 해서 교합이 접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만약 전방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약한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측방 운동을 하는 경우는 자연치열과 함께 굶기는 교합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무치약 환자를 전악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로 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모두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자연 치아처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상호 보호 교합 이론에 따라서 교합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 교합 시에는 전 치열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도록 교합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방 유도를 형성을 할 때는 좀 약한 전방 유도를, 그리고 굶기는 교합을 선택을 해서 부여를 해주는 것이 힘 분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여러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편의상 보철물의 수복 범위나 위치, 개수에 따라서 정리해서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앞서 소개드린 내용들을 모든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임플란트를 수복을 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임플란트 교합을 설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연 치아의 교합을 형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임플란트는 힘에 특히 측방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힘을 좀 더 균등하게 분산을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또 유해한 힘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것으로부터 좀 보호해줄 수 있도록 부수적인 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끝으로 이제 전반적인 임플란트 보철 교합 형성 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강의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